오늘은 오윤혜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택형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어쩌다 청와대 오창석 대 네. 배지영의 박지윤 누가 더 좋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이제 호흡이 더 잘 맞는 사람. 아, 호흡은 둘 다 네. 잘 맞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한 명 고를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보니까. 아, 네. 자꾸 뭐 어디에 청와대 한 자리 노리고 갔다. 어디에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난 방송인이잖아. 난 아니, 그냥 근데 방송하는 거지. 오창석 씨랑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어쩌다 청와대 가서 이 청와대 사람들 만나는 건데 네. 오윤혜 씨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혹시? 저는 대변인님 분께도 이제 네. 스케줄 관리할 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방송 일이 있으면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감투는 사양합니다. 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나는 그런 거 너무 싫고 방송에서 제가 모든 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이렇게 다 인증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저 한 자리 바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우리 보니까 권혁기 의전비서관하고 안기령 부대변인 만났던데 네. 두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권혁기 의전 비서관님은 정말 저는 처음 뵌 분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20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시더라고. 굉장히 오래 일해. 당의 그래서 경험도 길고. 굉장히 노련하고 디테일이 있어. 아하. 디테일 그 1cm 디테일을 찾아내는 게 사실 의전 비서관님의 네. 역할이었는데 그런 디테일을 너무 잘 하시고 계신다. 야 그렇구나. 네, 안기령 대변인님도 굉장히 야무지고 그리고 또 되게 스마트하신 것 같고, 네, 너무 일 잘하는 분들이 옆에 있어서 아 네. 청와대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안심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해주신 333님의 많은 분들이 오윤혜 씨 왜 청와대 안 가요? 청와대 가세요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구경하러 한번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으로.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과거의 청와대 참모들 같은 경우 이번에 국회에 새로 진출하신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일컬어서 젊기 때문에 차세대 사위민방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인천 계양을 해서 61.65%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된 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54.1% 득표했는데 불경죄에 걸린 거야. 지금 보니까 어떻게 10% 이상 아니구나 10% 아니 7% 이상 이렇게 득표를 한 거예요. 보니까 원래 네. 1편이 잘 되면 2편이 그만큼 만듦새가 안 되더라도 2편이 원래 흥행은 더해요. 더 되는구나. 네, 왜냐면 1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편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김남준 의원이 만듦새가 좀 부족하다 그랬다. 대통령에 비해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또 유명한 터미네이터 2는 더 좋았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하고 전 놀라운 점이 이제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이렇게 의원 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공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우리 김남준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연 설명을 안 하겠고 인천 계양을 이렇게 선거 개표상을 보다 보니까 익숙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무소속의 김현태 후보. 이분이 얼마나 얻은지 아세요? 몇 프로? 13.01% 얻었습니다. 이게 반액? 말이 됩니까 솔직히? 반액 보전을 받았다고. 대단하다. 13.01% 김현태. 인천 말이 계양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정부순 변호사. 와. 네. 무섭다. 이거 놀라운 사실. 이거 반액을 충격적이다. 보전 받았네요. 10%는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전사의 707 특임 특수임무단 전 단장을 맡으셨던 분인데 국회 진입 현장을 지휘했고 이후에 계엄과 관여했기 때문에 징계로 파면을 받았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인데 전황 일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무려 13% 얻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 후보를 내보냈는데요. 환경 조경 쪽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기업 출신 인사를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믿업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색이 또렷한 자기들이 볼 때 그쪽으로 차라리 지지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김현태 쪽으로 지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왜 김현태를 지지를 하면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제는. 그래도 그 거기나 거기나 같은 진짜. 색깔이라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이 선거에서 내란 청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슬로건을 들고 나오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무용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투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념 투표라는 사람이 이만큼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아예 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나쁘다 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정도의 표를 잃고 간다. 저 사람들도 설득할 만한 좋은 이익을 우리가 제시를 했어야 된다라고 네. 조금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리는 네. 거고 이어서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옛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도전을 했죠. 얼마를 얻었냐?
60.16%를 득표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의가 좀 있어요. 강훈식 실장이 60.35%를 얻었는데 그보다는 좀 적게 얻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지금. 비슷하네요. 그래요? 뭐 네. 이유가 뭐예요? 전 뭐 그건 잘 대단한 모르겠어요. 차이는 아니니까 조금 차이가 나그 나니까, 정도면은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60%면.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전재수 의원이 받은 거가 아쉬워가지고 거기만큼만 받았으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는 제대로 흡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상대 국민의힘 후보는 저 국민의힘 보면서 사람이 없긴 참 없다. 여성 후보를 내긴 냈죠. 네, 국민의힘 만 무슨 뭐 대책위인가 뭐 거기에 있는 지역 정치인이에요. 그냥 물론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제가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체급 자체는 안 맞는 사람이 출마를 체급이 안 하니- 맞는다. 미스매치다.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뭐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전은수 대변인 쪽으로 그냥 확 다 쏠려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전은수 대변인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미담인데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본인 지역구를 내준 거고 전은수 이제 의원이죠. 전은수 의원 같이 젊은 사람을 자기 후임으로 꽂는 순간 저 지역구를 다시 못 가요. 왜냐면 못하지. 예, 이게 빠릇빠릇한데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보통은 지금. 네. 이런 경우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그러면 선배를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70대 선배, 60대 후반에서. 그렇게 되면은 몇 년 못 하고 다시 자기가 그쪽 지역구에는 조직도 있고 네. 모다니가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말 큰 정치한다고 생각한 게 자기보다 한참 어린 후배를 그쪽에다가 지역구를 준 거예요. 아하. 그 뜻은 뭐냐면 지역구가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건가? 아, 예. 저 쉽게 전국구를 하려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정치를 했다. 이건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영 자체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부분인 거고 전은수 그 의원도 그거에 부답을 해갖고 이제 당선으로 돌아온 거죠. 네, 아니, 그렇게 근데 된 너무 거고. 서사를 너무 잘 쓴다 정말. 우리 정구승이요? 예. 한 바퀴 돌아서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정구승의 아니. 문제는 뭐냐면은 다 칭찬해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 수가 없어. 뭐야? 아니, 보고 계시죠? 아니 대표적인 인물이 장동영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보령서천. 아. 그 원래 전임 의원이 누구예요? 김태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김태흠 낙선자가 자기 지역 물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태흠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충남에만 백을백을 돌았잖아요. 장동영 대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된 거죠. 야, 그런 또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 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3인방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 이번에 네. 또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경기 안산을 해서 55.45%를 득표했습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 정말 정치 참 잘합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대중들이 왜 김남국에만 이렇게 기회가 많느냐, 뭐 김남국에만 이러냐라고 하는데 만나보신 분들의 평은 다 똑같아요. 그 카피바라. 엄청난 친화력 그리고 중간에서 그 마찰 없이 일이 굴러가도록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참 잘한다. 그러니까. 그것 나는 때문에 실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한 번은 모난돌에 정을 맞았으니 네, 조금 두 더 번은 없다. 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 꼭 합니다. 잘 해주시길. 네, 네. 이제는 아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무리 그렇게 윤활유 역할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실수가 있으면 대중이 용서를 못할 거예요. 아, 용서가 이번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당연하죠. 투자도 좀 ETF 위주로 좀 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인방 중에 곧 전당대회가 있는데 한 분 정도는 왠지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지도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광이 있는 후보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구승 변호사에게 여쭙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려운데 일단 전은수 의원은 아직 너무 영하신 부분이 있어서 최고위원으로 올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입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으로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워낙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그냥 너무 많은 남국이 형 네, 김남국 의원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그 두 분 다 도전은 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예상, 그냥 이거는 편하게 예상. 예. 정치 구력으로 보면 김남국 그 의원이 되는 게 맞죠. 도전하는 게 뭐 특유의 친화력도 있고 조직 활동도 해봤고 청와대도 갔다 왔고 뭐 그 이상의 조합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또 가능성으로 보면은 여성 목최고 의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초선이지만 그런 점이 전원세면이 제가 지금 눈에 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말씀드리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거기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마지막으로 오은혜 씨의 세 줄 평 듣는 것으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 소신 발언, 정치에 관련된 소신 발언을 스레드나 페이스북에 해요. 근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 독이자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대선 때도 극우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근데 같이 대응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제 힘이 돼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작한 건데 최근에 제 글들의 댓글에 뭐 400개, 500개 정말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최근에 느꼈던 신기한 현상은 어제도 박지훈 변호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저의 댓글을 보고 괜찮냐, 저를 너무 걱정하고 되게 염려해 주시고 오늘 또 PD님은 울면서 저한테 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윤혜 씨에 대한 그 글이 네.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너무 아프게 들린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댓글들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글을 보면서 저에게 과도한 공격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떤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과몰입하고 있구나를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자성의 목소리도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그거 그냥 다 네.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중도적인 상식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제가 맞아요. 하는 게 그게 네, 저의 그렇습니다. 역할인 거지. 네. 어떤 한쪽 편에 서가지고 누구 편에 들 거야. 어떤 한 자리를 원해. 저는 그런 게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이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게 반해서 더 정치에 더 되게 진심으로 애정 어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은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앞으로는 좀 제 주변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줄이겠지만 멈추진 않겠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저 하나 희생하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변호사 대단. 필요하시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우은혜 씨 네.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 현상이 너무 어떤지를 훌륭하다. 곱씹어본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그런 의견이고 지금 이수님을 비롯해서 김홍민님, 마티나님, 골드님, 내령님 정말로 저희가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오윤혜 씨는 보물입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겠는데 정말로 우리 오윤혜 씨는 공직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물만 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야 출연료 좀 알겠습니다. 올려주시겠네. 올려주시겠네.